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대화상자에서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상자에서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면 대화상자에서 메뉴를 함께 사용할 때 약간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강좌 이전에 제가 소개한 그 대화상자에서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그 강좌를 에서 만든 소스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화상자에서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그 강좌를 아직 안 보셨다면 해당 강좌부터 먼저 보시고 이 강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좌에서 메뉴를 활성 비활성하는 개념을 쓰는데 그 개념이 지금 이 강좌에서 소개하는 그 단축키와 단축, 단축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강좌를 먼저 보시고 이 강좌를 보셔야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메뉴와 상관없이 그냥 대화 상자에다가 단축키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 상자에서 단축키를 사용하려면 그 메뉴 리소스에서요. 리소스 뷰에서 보시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단축키는 없거든요. 저번 시간에서 메뉴는 이렇게 추가되어 있지만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RC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클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리소스 추가라고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액세서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항목, 이 항목이 단축키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선택하시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단축키를 추가할 수 있는 그 항목이 열리는데요. 이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좀 독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액세서레이터가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리소스 아까 없었는데 그죠? 추가가 되었고 여기 보면 이제 IDR 액세서레이터라고 지금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myACC라고 제가 이름을 액세서레이터 좀 줄여서 ACC라고 myACC라고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키가 있었다가 자꾸 사라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직 등록된 건 아니고요. 하나가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대화상자 지금 이 프로그램이 그 직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대화상자 좀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시작 버튼과 멈춤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문자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 C를 하나 만들었어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 내용이 클리어 되도록 지금 이 에디트 컨트롤에 있는 내용이 싹 지워지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이 에디트 컨트롤의 내용이 지워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액세서레이터에다가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동작하는 발생하는 메시지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입력하시려면 힘드시거든요. 이 버튼 넣는 것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이 메뉴가 이렇게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를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메뉴에서 다음 입력된 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시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지금 이제 어떤 키를 누르든 그 키를 누르면 그 키를 단축키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C를 이렇게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조키가 컨트롤이고요. 키가 C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그 창에서 컨트롤 C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다른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에디트 클리어 커맨드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클리어 커맨드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내 단축키 목록에 컨트롤 C를 누르면 ID 에디트 클리어 커맨드라는 저 메시지가 발생하도록 추가를 한 겁니다. 추가를 했고요. 일단 저장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시지를 이 단축키를 대화상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소스에다가 단축키 항목을 추가한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도록 직접 코드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대화상자 헤더 파일로 가서요. 여기다가 그 단축키에 해당하는 핸들 값을 그 단축키를 로드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축키를 기억할 이 액세서레이트 핸들이
HACCEL이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핸들을 하나 선언할 겁니다. 이 핸들은 왜 선언하냐면 단축키를 로드해서 그 로드된 단축키의 핸들을 저장할 변수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멤버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대화 상자에 가서요. on initial dialog에서 다른 작업 하기 전에 액세서레이터를 먼저 로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서레이터라고 쓰시고요. 로드 액세서레이터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가 리소스에 있는 거 접근하니까 인스턴스 핸들을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afx get instance 핸들이라고 하시면 현재 그 전역 함수라서 인스턴스 핸들을 바로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ake int resource. 지금 이게 원래는 이 함수가 문자열 형태의 리소스 이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IDR my ACC처럼 정수 형태의 리소스를 썼기 때문에 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을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IDR my ACC. 아니면 그 리소스 할 때 이름을 정수로 하지 말고 문자열로 하시면 여기에 변환 없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름이 에러가 안 나야 되는데 이렇게 없나 봅니다. 가끔씩 이렇게 인텔리전트가 늦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소스를 항상 먼저 저장하시고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에러가 나시면 우클릭하셔서 다시 다시 검사해서 파일 다시 검사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현재 내 리소스에서 내 인스턴스의 리소스에서 IDR my ACC라는 이 액세서레이터 키를 찾아서 그것을 로딩해 줍니다. 그래서 그 로딩한 핸들을 그 m_acc 키라는 여기서 이제 보관을 하고요. 이건 따로 딜리트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액세서레이터는 그냥 핸들이 이제 가져오는 개념이라서 딜리트를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을 로드하고 나면 이 핸들을 써야 되겠죠. 이 핸들을 써서 그 액세서레이터를 처리하는 루틴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처리할 때 그 사이에 삽입시켜 줘야 돼요. 근데 현재 MFC에서는 그 메시지 처리기가 MFC 클래스 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메시지를 처리하기 전에 처리하기 전에 그 코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상함수, 대화상자 클래스의 가상함수 쪽에 가보시면 여기에 프리트랜슬레이트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키 설명할 때 종종 설명하는 함수인데 이 프리트랜슬레이트 메시지가 트랜슬레이트 메시지 처리되기 전에 호출되어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추가하시고요. 추가하시고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트랜슬레이트 되기 전에 이제 이쪽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트랜슬레이트 ACC 트랜슬레이트 액세서레이터라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현재 m_hwnd 현재 윈도우의 핸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액세서레이트 키 핸들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들어오는 메시지 이렇게 적어 주시면 현재 들어온 메시지를 이제 체크를 해서 그게 액세서레이트 키인지 컨트롤 C인지 확인해서 맞다면 바로 return tru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진행을 못하게 다른 거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C가 다르게 적용되지 않도록 제가 먼저 컨트롤 C 키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지금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메시지가 아까 우리가 적어놓은 그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 발생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액세서레이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 핸들 하나 선언하고 로드 액세서레이터 함수 호출해서 내가 정의한 액세서레이터 키 단축키의 목록을 가져온 후에 프리트랜슬레이트 메시지를 추가하고 거기에 트랜슬레이트 액세서레이터라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단축키 설정하는 작업이 끝났고요. 아까 우리가 이게 단축키만 등록했지 이 키에 대한 함수를 정의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클릭 하시면 이벤트 처리기 추가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눌러서 여기 보시면 이제 대화 상자에다 만들어야 되겠죠? 대화 상자 선택하시고 커맨드 선택하시고 추가 및 편집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여기 이제 버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핸들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우리 에디트 컨트롤 있죠? 거기에 적혀 있는 거를 지우면 되잖아요. 지우는 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워지겠죠?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 에디트 컨트롤, 스테이트 에디트에다가 써버리면 지워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빌드를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실행했을 때 우리가 기본 문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중지했습니다 라고 저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C를 한번 눌러 볼게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거 누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 지우고 싶으면 컨트롤 C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해서 자기가 대화 상자의 어떤 기능들을 바로바로 수행하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제가 메뉴를 설명할 때 지금 여기 O에도 단축키가 좀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O를 누르시면, Alt O였죠? Alt O를 누르시면, Alt O를 누르시면, 아닌가? 아이고. Alt O를 누르시면 이렇게 컨트롤 Alt O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팝업 되도록 그렇게 그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 앰퍼센트 여기 메뉴를 붙여서, 그죠? 앰퍼센트 메뉴를 붙여서 이렇게 되도록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단축키라는 기능이 따로 있어서 그 기능을 지금 구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지금처럼 이렇게 단축키를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프로그램 할 때 메뉴를 같이 단축키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어차피 이제 내가 이걸 시작을 누르려면 여기서 Alt O를 눌러서 이렇게 메뉴를 띄우고 또다시 S를 눌러야지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 눌러야 되죠. 근데 이게 귀찮아서 나는 그냥 여기서 이게 S니까 컨트롤 S 키를 누르면 바로 시작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죠. 컨트롤 S 누르면 바로 시작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P를 누르면 멈춤이 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귀찮고 메뉴를 누르는 건 더 귀찮다. 그래서 단축키를 통해서 시작과 멈춤을 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악세서레이터에다가 저 두 키를 등록해 주면 됩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대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여기서 마우스를 우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다음 입력된 키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키 누르라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S를 이렇게 누르시면, 컨트롤 S가 등록이 되었고요. 이제 이 메뉴 아이디를 우리가 그 아이디 그 스타트 버튼은 그때 스타트 CMD라고 제가 이렇게 넣었었거든요. 이전 시간에. 그죠? 우리 스타트 버튼 누를 수도 있고, 스타트 버튼 할 수도 있고, 그 메뉴의 시작 메뉴가 아이디가 이거였어요. 그죠? 스타트 커맨드. 맞는지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스타트 커맨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멈춤은 제가 다시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임의 값이 나오고요.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다음 입력된 키를 선택하시면 여기다가 컨트롤 P라고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컨트롤 P 입력하면 아이디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멈춤은 버튼하고 같은 아이디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IDC 스탑 버튼이라고 그때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IDC 스탑 버튼이라고 줬고요. 그러니까 메뉴하고 일치시키려고 시작은 메뉴에 있는 시작이 IDC 스타트 CMD였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있는 멈춤이 IDC 스탑 버튼으로 제가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일치시켰고요. 이렇게 일치시켰고, 이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등록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핸들러를 등록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메뉴를 하기 위해서 이 핸들러를 등록해 놨기 때문에 내가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이 컨트롤 S를 눌렀을 때 이 메시지가 발생을 하면 이미 등록된, 그저 메뉴에 의해서 등록된 그 메시지가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 그럼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잘 되는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S를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S를 누르면 바로 시작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컨트롤 P를 누르면 멈춤이 됩니다. 컨트롤 S, 컨트롤 P.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단축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좀 더 사용자들이 보기 편하겠죠. 물론 여기다가 이제 메뉴에다가 같이 이렇게 표시해주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표시를 해보면, 스타트 같은 경우에 여기 아까 우리가 적을 때, 메뉴죠. 메뉴에서 적을 때
우리가 시작 S 이렇게만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왜 얘가 나오죠? 속성을 메뉴 편집이 잘 화면에 안 넘어가서 여기서 컨트롤 플러스 뭐 S 이렇게 표시해주고 플러스인데 플러스 S 보통 이렇게 뭐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그럼 여기도 스탑은 뭐 컨트롤 플러스 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이렇게 해주고 사용자들한테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 어차피 이걸 하든 안 하든 그 단축키가 반영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반영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멈춤이 되면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못 눌러줘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단축키로 이 항목 지우는 거 있죠. 이 항목 지우는 거는 제가 컨트롤 C를 누르면 지워지도록 해놨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다시 컨트롤 C를 누르면 또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컨트롤 C 누르면 지워집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컨트롤 C는 이런 메뉴하고 상관없이 단축키는 그냥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바로바로 수행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금 등록한 것처럼 컨트롤 S를 누르면 시작하고 컨트롤 P를 누르면 중지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S를 누르고 또 한 번 컨트롤 X를 누르면 과연 수행이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대화상자 소스에 보면 컨트롤 S, 그러니까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이미 시작 상태면 시작 못하게 하는 기능을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if문 하나 더 넣어서 이 값이 0이면 그죠? 0이면 이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한 경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안 넣었죠. 왜 안 넣었습니까? 버튼을 비활성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다시 누를 수가 없잖아요. 메뉴도 비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해서 안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단축키 개념을 넣게 되면 단축키를 눌렀을 때 이거 상관없이 비활성화 되든 말든 계속 메시지가 발생을 하면 이제 여기 베타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계속 메시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만약 중복 할당되는 코드가 있으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메뉴랑 메시지 아이디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메뉴가 비활성화되면 단축키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결국은 그 메뉴랑 같이 안 쓰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메뉴랑 같이 쓰게 만들어 놓으면 메뉴가 비활성화되었을 때 단축키가 발생하지 않아요.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그 시작 버튼이 비활성화됐죠.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지우고 만약 제가 여기서 컨트롤 S를 눌러서 시작 버튼을 다시 눌렀을 때 지금 이걸 못 누르잖아요. 그죠? 메뉴도 선택을 못 합니다.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S를 눌렀을 때 여기 시작합니다라고 뜨는지 한번 보죠. 컨트롤 S 눌러도 뜨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단축키를 등록하고 그 아이디가 메뉴랑 같다면 메뉴가 비활성화된 경우 그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버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버튼하고는 상관없이 메뉴가 비활성화되면 같이 처리가 안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이 멈춤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이랑 같이 아이디 쓰잖아요. 그죠? 멈춤은 같은 아이디를 쓰는데 만약 제가 이 소스에서 멈춤에서 있는 이 메뉴 동작하는 거 있죠. 메뉴가 이 업데이트 안 되도록 메뉴가 활성 비활성화가 안 되도록 업데이트 메뉴를 이렇게 막아버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뉴에 영향을 받는지 버튼에 영향을 받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멈춤이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누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메뉴는 지금 비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누르면 멈춤이 동작을 하겠죠. 그죠? 중지된 상태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지우고 메뉴 멈춤을 누르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왜냐면 메뉴는 비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버튼은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를 같이 쓰더라도.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지우고요. 이 컨트롤 P를 눌러서 멈춤을 한번 단축키로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컨트롤 P를 누르시면 메뉴가 비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바로 컨트롤 P가 먹습니다. 버튼 비활성화 상태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단축키를 등록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버튼이나 이런 컨트롤의 활성화 비활성화 상태는 그 단축키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메뉴랑 같이 이렇게 작업하기 위해서 메뉴랑 아이디를 맞추게 되면 메뉴가 비활성화 되었을 때 단축
키도 같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절하게 같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if 문으로 예외 처리가 하고 하는 코드를 추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 메뉴 자체가 비활성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다 막으시면 되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좀 더 코드를 더 간결하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굳이 메뉴랑 같이 안 사용하면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액세서레이트 키 자체 사용하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워낙 단순하거든요. 그냥 리소스에서 액세서레이트 추가하시고 HACCEL이라는 핸들 등록하신 후에 로드 액세서레이터라는 함수 호출해서 그 액세스 단축키를 로딩하고 프리 트랜슬레이트 메시지 추가해서 거기에다가 트랜슬레이트 액세서레이터라는 함수 호출해가지고 등록만 하면 단축키는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그냥 쓰고 나면 이제 단축키를 사용이 가능하죠. 근데 그 상태에서 중복으로 메시지가 컨트롤 C를 뭐 계속 누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등록한 단축키를 계속 누르면 메시지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발생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플래그로 막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메뉴를 같이 사용한다면 메뉴를 비활성화 시켜버리면 그 플래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메시지 단축 키도 중복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단축키의 개념이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한두 번만 써보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 아까 단축키 리소스 다루는 법에서 그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써보시면서 좀 익숙해지면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단축키도 자신이 만드는 예제에다가 가끔씩은 추가해서 어, 활용하시는 것이 이 기술을 잊지 않는 방법이니까 종종 활용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